낮잠을 통해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그날의 나의 경험을 그리고 그날 내가 학습한 내용을 미리 짧게라도 장기 기억으로 보내주고 불필요한 메모리는 버려서 뇌의 부하를 줄여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낮잠에 관한 것인데요. 낮잠을 자주는 것이 뇌의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고 능률, 학습 능력,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주 짧은 낮잠이 여러분 인생에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지 기능이 강화되고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낮잠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뇌가 잘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거의 잡니다. 신생아 때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자고 어린아이일 때는 9시간 내지 10시간을 자고요. 성인이 돼서는 권장 수면량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죠. 하루가 24시간이면 3분의 1을 자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잠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 점을 알 수 있죠. 그럼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왜 낮잠을 짧게라도 자주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 깨어있을 때는 각성 상태라고 할게요. 우리 몸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냐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은 일단 각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긴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경험한 것들을 단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단기 기억. 그러면 잠을 잘 때는 뭐 하냐면 이런 각성 물질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안 나와야 잠을 자겠죠. 잠을 잘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 전까지 내가 그날 경험했던 것들을 단기 기억으로 저장돼 있을 텐데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날 했던 어떤 경험이나 학습을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버릴 것인지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경험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싶으면 장기 기억으로 안 보내고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애한테 예전에 자전거를 가르쳤는데 애 입장에서 자전거를 배울 때는 낮에 막 열심히 타고 배우겠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잘 때는 그날 배운 자전거에 대한 내용을 뇌에서 계속 다시 학습합니다. 아세틸콜린 나오면서. 왜 그러냐면 걔가 그날 했던 활동 중에서 그 자전거 타기가 중요하다고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제대로 집중해서 안 타면 일단 넘어지죠. 넘어지면 놀라고 아프니까 내가 집중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 다치겠구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도 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학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 탄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일주일 전에 자전거 탔던 장기 기억을 꺼내서 그 새로운 경험과 합쳐서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잠잘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주도하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 아세틸콜린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그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날 했던 경험 중에 예를 들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비둘기를 봤다든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이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나 큰 일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을 하지만 며칠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뇌에서 자면서 쓸데없는 정보는 버리고 중요한 정보는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그날 학습한 경험한 정보를 뇌에서 정리하고 분류한 작업과 마찬가지다. 마치 우리가 집안을 대청소할 때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어디다 보관하고 별로 안 쓰는 물건, 버릴 물건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버릴지 안 버릴지 확신이 안 서는데 일단 어디 깊숙한 곳에 일단 저장해두자 결정을 하잖아요. 뇌에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마치 그러한 대청소와 같습니다. 심지어 대청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물건을 찾게 되기도 하죠. 이걸 학습에 비유하면 오늘 했던 새로운 경험과
과거 오래전에 했던 장기 기억 저 깊은 곳에 있던 기억이 합쳐져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낳는 것과 비슷해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 이 지능인데, 이 잠을 잘 때의 장기 기억 정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인간 지능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부족하게 자면 뇌가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이고, 뇌가 청소가 안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치매에 해당하죠. 이러한 과정을 유명한 수면 과학자 제임스 마스라는 분은 수면 부채가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짧게라도 낮잠을 자주는 것이 좋은가? 그게 우리의 수면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미루고 하다가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죠. 우리가 집안일 청소할 때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여러 번 하는 게 덜 힘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부자리라도 개놓고 간단한 청소라도 하고 가야 저녁 때 좀 덜 힘들잖아요. 또 뭐 설거지도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해야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설거지한다는 거는 뭐 위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중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낮잠을 자주면 뇌에 걸린 부하를 줄여주고 낮잠을 통해서 인체의 피로물질, 뇌의 피로물질을 빠르게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낮잠을 자기 전까지 했던 활동, 하루가 24시간 있으면 낮잠을 뭐 오후 2시에 잤다고 칠게요. 이 전까지 했던 활동들, 경험들을 짧은 낮잠을 통해서 이 활동들 중에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쌓인 어떤 뇌의 피로물질 같은 것도 버리고, 그러면서 일종의 중간 청소 시간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낮잠이. 이 낮잠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나사에서의 연구로, 나사에서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만으로도 20% 이상의 인지기능 상승, 50% 이상의 작업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된 핸드폰은 이렇게 앱 여러 개 띄우고 하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앱 전체 띄워서 한 번에 모두 닫기 누르면 조금 빨라지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띄우면서 너무 버벅이면 그 프로그램들 다 껐다가 다시 켜거나, 아니면 컴퓨터 다시 켜면 캐시 메모리 삭제되면서 빨라지듯이, 낮잠은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피로물질,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짧은 낮잠이라도 그 아데노신을 청소하고 그때까지 했던 경험을 일단 1차 분류라도 해놓는단 말이에요. 밤에 더 본격적인 분류를 하더라도 낮에 1차적으로 조금 정리해두는 게 뇌의 부하를 훨씬 줄여준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아데노신은 이제 우리가 피로물질인데,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을 마셨을 때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들러붙는 것을 카페인이 방해해서 피로감을 못 느끼게 한다고 제가 지난번 커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아데노신을 청소해주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낮잠은 이 아데노신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로 회복을 시키고요. 그래서 200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카페인 200mg을 준 그룹, 낮잠을 자게 한 그룹, 플라시보 약을 준 그룹으로 나눠서 단어학습이나 운동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낮잠을 잔 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단어 회상 능력이나 기억력, 운동학습 능력이 더 뛰어났고요. 커피를 준 그룹은 각성 상태는 유지되었지만 위약 그룹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23년 영국의 UCL 대학교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거의 안 자는 사람, 그리고 낮잠을 자주 자는 사람들, 매일 자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낮잠을 자주 자거나 매일 자는 사람들의 뇌의 총 용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총 용적이 더 크다는 것은 뇌의 노화가 더디고 뇌세포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러한 뇌 용적의 차이가 뇌의 노화를 2.6년에서 6.5년까지 늦추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치매는 이 아세틸콜린도 점차 덜 나오고 뇌의 총 용적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병이므로 뇌 용적을 보존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낮잠을 통해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그날의 나의 경험을, 그리고 그날 내가 학습한 내용을 미리 짧게라도 장기 기억으로 보내주고 불필요한 메모리는 버려서 뇌의 부하를 줄여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낮잠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낮잠을 얼마나 어떻게 자야 하나요? 누워서 자다 보면 한두 시간씩 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데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낮잠의 효과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10분에서 25분 정도의 낮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저명한 수면 연구학자 제임스 마스 박사는 파워 슬립이라는 책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낮잠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시했고요. 그 이유는 깊은 수면 단계에 빠지기 직전에 깨어나서 수면 관성 없이 비몽사몽하는 거 없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낮잠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26분 파워 수면을 제시한 나사의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대는 가급적 오후 3시 전에 자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이후의 낮잠은 이제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때의 자세는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머리를 뒤로 기댈 수 있는 의자,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서 앉아서 자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앉아서 자는 낮잠은 이 제임스 마스 박사도 제시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황농문 교수님,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그 교수님도 선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거기서도 앉아서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자면 자칫 한두 시간 이상 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앉아서 10분, 20분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2시간을 정신없이 자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밤 수면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잠은 주무시되 밤의 수면량을 최소 7시간, 8시간을 확보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밤에 7시간, 8시간 잤어도 낮에 졸린 시간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잠이 오고 피로한 것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커피 마시려고 하고 억지로 졸음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졸리다는 것은 뇌에 부하가 걸린 상태이니까 10분, 20분 짧게라도 자주면서 그 수면 압력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고요. 그것이 학습 능력, 인지 능력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올까봐.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면증 환자가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사실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 환자는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밤에 각성이 되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심장이, 뇌가 너무 피곤하니까 밤이 되면 이거를 휴식 모드로 돌려줄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는 낮잠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침에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해주고, 아침에 햇볕을 봐줘야 14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낮에 짧게라도 오후 3시 전에라도 짧게 낮잠을 자줘서 몸의 피로와 부하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단 불면증 환자들은 밤에 잠이 부족하니까 밤잠 부족해서 낮에 너무 많이 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람을 통해서 한 20분 정도로 알람을 맞춰놓고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많은 부분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문화예요. 무의식 중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김치 먹는 거, 그 다음에 현대인들 커피 매일 마시는 문화, 매운 음식 많이 먹는 문화, 그리고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20년, 30년 전에는 회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술도 진짜 많이 먹었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변에서 다 하니까 피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잠 줄여가면서 막 일을 했을 때 성공을 했어요. 그게 통했고 잠을 죄악시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선진국 되고 나서는 과거의 방법이 더 이상 안 통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 잠에 대한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한국이 OECD 기준 수면량이 최저인데 잠 더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낮잠도 자줘야 됩니다. 이 낮잠과 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회사에서도 중간에 짧게 낮잠 잘 수 있게 허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눈치 주지 않는 그런 문화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낮잠이 여러분의 뇌를 리프레시 해준다, 충전시켜준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A quick nap gives your brain a fresh boost. A quick nap gives your brain a fresh boost. 아니면
A quick nap helps recharge your brain. A quick nap helps recharge your brain. 오늘부터 커피 대신 아주 짧은 낮잠으로 여러분의 뇌를 재충전해 보십시오.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